보시고 오셨나요? 예, 저기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뭐 가셔서 다시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토의 그 불급지기까지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이 강의를 제가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이해를 잘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뭐 강의하기 전에 설명을 좀 간단하게 다시 또 드리면은, 오행이라는 게 이제 목화 토금수 있잖아요. 목화 토금수가, 그러니까 이 오행이라는 것들은 항상 이제 뭐 홀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상호 서로 주고받는 상생과 상극에 의한 어떤 그 네트워킹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목이 있으면 목만 본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 목이 있으면 화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목의 현황이 결정된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목이 너무 우쭐하게 되면 이걸 이제 태가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봄이라는 조건에, 그렇죠? 봄이라는 조건에 봄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예? 뭔가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태가하다고 보는 것이고, 부족하면은 이제 불급하다고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목으로서의 가장 역할을 잘할 때 이제 평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고, 화도 마찬가지죠. 여름이 굉장히 뜨거울 수도 있고, 뜨겁고 건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서늘한, 그러니까 많이 덥지 않은 여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이 적당하게 이제 여름으로서 역할을 잘했을 때, 그때가 이제 여름의 평기다. 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금 토의 개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뭐 토의 평기하고 불급지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토가 이제 불급할 경우, 평기일 경우 이제 얘기를 했는데, 토라는 것은요, 여기 가만히 이제 그 책을 보셨는지 저번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약간 감을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토라는 것은 토 자체에 어떤 특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사람의 살과 같아요. 사람의 형체를 이루는데 살과 같단 말이에요. 살을 내가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뭐 물론 요즘 살을 빼기는 하더라고요. 빼기는 뭐 이렇게 지방을 갖다가 이렇게 흡입해가지고 빼긴 하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고, 그건 인위적인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살이 빠지고 찌고의 문제는 뭐에 달렸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달린 거 아니에요? 먹는 습관과, 그쵸? 예. 네. 그거에 달린 거지, 살 그 자체를 우리가 먹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의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찌고, 어떤 사람은 뭐 물만 먹어도 찌신다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 그러는데, 남들 한 4끼는 드시는 것 같고, 한번 드실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혀 이제 이게 에너지적으로, 물론 남들하고 똑같이 먹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에너지적으로 이게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다 살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이를테면 이제 토가 이제 태가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근데 토가 불급해지는 모습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살이 내가 살을 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도 조절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음식을 먹고 빼고 운동을 하고 하는 행위들 자체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살이랑 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걸로 이렇게 빼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쵸? 하나는 이걸로 공급을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다이어트 할 때. 이거 음식이에요, 음식. 그쵸? 음식을 칼로리 있는 거 안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하고, 예?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신경 많이 써봐요. 막 신경 많이 쓰고 뭔가 에너지를, 그러니까 물론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마다 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살이 찐다고는 해요. 예? 스트레스 살이라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기 때문에 찌는 거지 스트레스 그 자체로 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스트레스로 이제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감정 같은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먹으면서 그 감정을 이제 풀어내니까 살이 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음식을 많이 몸에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살이 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의 태가불급은. 예? 토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토의 운동성이라는 거지. 이 오행 사상에. 토라는 것은 그러니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오장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그런 오장육부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신장 무슨 뭐 간, 심장, 폐 뭐 이제 비, 위 이렇게 이제 나눠지긴 하는데 이런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몸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의 근원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냥 세포였잖아요. 세포 덩어리 하나였는데 그놈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먹은 거를 이렇게 탯줄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분열을 해가지고 점점 커지면서 지금 사람의 형체를 가졌고 태어나서도 계속 먹고 숨 쉬니까 이렇게 변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사상,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이 몸이 생겨나고 정신이 그 안에 깃들어지면서 뭐가 생겨요? 나라는 어떤 주관적인 관점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태어난 깐난쟁이가 주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살면서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몸이나 살이라는 것도 이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토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토화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토가 변했다. 토화작용인데, 그러니까 토가 어떻게 돼요? 가장 이렇게 뭉쳐있으면 수고, 예? 뭉쳐있으면 수고. 이 토가 이렇게 봉끝 위로 솟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목이라는 거예요. 자꾸 기운이 어떻게 올라가려고 이제 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면 이게 이제 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올라가던 것이 어떤 시점이 돼서 퍼져버리면은 이게 이제 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덩치가 작다가 점점점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요? 위로 쭉쭉쭉쭉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옆으로 이제 점점 퍼지기 시작하죠. 예. 어깨가 벌어지고, 그죠? 여자들은 이제 나올 때가 나오고, 들어갈 때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제 이게 결국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 화라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던 것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들어갈 때는 나오고 나올 때가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이제 동글동글 전체적으로 이제 그 O라인이 되나요? 남자들은 D라인이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변해가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 얼굴도 이제 점점 밑으로 처지고 다 처진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이제 이런 작용들이 이제 금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을 이게 결국 토가 금형을 가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토가 목형을 가졌다. 그쵸? 토가 화형을 가졌다. 토가 수형을 가졌다.
라고 보는 거지, 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그 사상에 어떤 우리 주관적인 어떤 중심 자리는 분명히 이게 자동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 나라는 어떤 가치관이나 자존심이 생긴 거지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토는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 이거는 이제 사상이고 이거는 그래서 주관자 자리란 말이에요. 주관자. 그러니까 이놈은 그래서 무형이고 무색이고 무상이고 무욕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놈들의 운동에 의해서 얘가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경제적인 재물벌이 이 얘기할 때도 이게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이 믿을 신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지금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행의 태가 불급지기 이런 얘기들은 사상의 어떤 조화에서 일어난 결과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또 제3의 어떤 다른 오행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뭔가 무리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는 다 각 사방의 진술충미에 이렇게 우리 12지지에서 위치를 하게 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물론 이제 형이상적인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간에서는 이제 토라는 개념이 거기 이제 들어있죠. 그렇지만 토라는 개념도 어떻게 돼요? 중간을 딱 나눠가지고, 예? 중간을 딱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은 무토가 지배하는 놈, 한쪽은 기토가 지배하는 놈,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 가운데다가 무기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자리다. 왜냐면 토라는 개념이 결국은 사방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방을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운데 자리에 놓은 거지. 그렇잖아요. 가운데 있으니까 다 이렇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은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조정을 하는 거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토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토를 그래서 우리 용신론 하시는 이제 분들 계시는데 용신론 하시는 분들이 또 이 영상 보시겠지만 토가 용신이다. 이게 말이 그러면 이 개념으로 봤을 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토를 용신 삼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용신 삼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토의 개념을 어떤 오행의 그러니까 목화 금수처럼 하나의 어떤 오행의 어떤 상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상이라 그랬겠어요? 사상인데 오행이라 그랬겠냐 말이에요. 모든 어떤 기운은 사상의 기운을 갖는단 말이에요. 오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상이 생겨버리면 사상일 때는 이거는 그냥 네 개의 어떤 형체란 말이에요. 네 개의 형체인데 오행은 주제자 자리가 하나 생긴 것이 오행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오행이 돼야만이 주제자가 생겨야만이 이게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주변의 원리에서 말하는 908풍으로 운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908풍. 가운데 9궁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자리가 이제 5 대장자리, 5황토가 들어가고, 나머지를 이제 얘가 이렇게 주관한다 그 얘기거든요. 8풍,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게 이제 하도낙서에서 낙서도인데, 그러니까 궁은 9개지만 8풍 운동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토는 아무 작용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역할? 컨트롤 센터 역할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컨트롤 센터.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토 얘기는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토의 저번 시간까지 이제 불급지기
이제 했는데, 이제 토에, 오늘은 이제 퇴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가 퇴가하는 형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화모토가 지나치거나 화생토가 지나친 거죠. 화모수는 뭔가요? 화모수. 화가 모반한다. 그러니까 화가 지나치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화하고 수하고 있으면 이제 오행의 이제 어떤 일반적인 대세로는 수가 화를 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름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너무 극렬해지면 물도 다 마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겼다 그 말이에요. 화가 모반을 했다. 에? 응? 우리 영모할 때 못자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수를 너무 지나치게 이제 괴롭혀서 화가 너무 극렬해지고 그 다음에 화생토가 너무 지나쳐서 그러니까 지나쳤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토가 너무 퇴화해진 그쵸? 그런 상태를 이제 돈부라고 한다. 그래서 돈부는 이제 양기가 지나쳐 토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을 말한다. 인간이나 마우스가 또 인간이나 이거 가져왔죠? 인간이나 동물도 돈부가 지나치게 되면 뚱뚱해지는데 조직이 점점 번식하게 돼서 무성함의 극치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화의 퇴가하는 혁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돈부가 다른 것은 혁기는 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빛이 되어 하늘로 날아가려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의 혁기는 다 흩어진단 말이죠. 근데 돈부는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양기가 막 극렬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양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딱 포장돼 버린 상태를 말해요. 이게 토의 작용이 이제 막 지나쳐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 속에 이제 완전히 찜통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돈부다. 그러면 점점점 부풀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생긴 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내용 그대로 이제 풀이를 하면은요, 이거 하면은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이제 후덕하고 청정하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열매가 안으로 맺히고 안으로 가득해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답답하고 우매하고 더러운 연기와 같고 두터운 토라 할 수 있다. 있으며 때로는 큰 비가 오는 것과 같은 습한 기운을 갖다. 이게 어떻다는 거야? 이제 이게 퉁퉁해가지고 사람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 되게 음흉하다 그 말이에요. 예? 욕심이 많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습하다는 것은 욕심이 많고 무엇이든 채우려는 기질로 해석할 수 있다. 제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귀찮아하고 인장머리가 없고 그 모양이 동그랗고 기는 풍만한 모습을 고요하여 많은 것을 갖추었다. 그 움직임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축적하여 다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축적하여 그 덕은 부드럽고 윤택하여 조심스러운 놀랄 만큼 위험이 있고 빠르게 변화한다. 겉으로는 그러니까 유순하지만 그러니까 절대 속으로 유순하지 않다. 예상의 해를 잘 낸다. 나쁘길 표자를 쓴 것은 민첩하고 약삭 바른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해석된다. 제 또 의견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보셨죠? 예.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제 막 뭐든지 다 자기가 다 취하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하고. 예.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토가 아주 퇴가했을 때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토가 불급하면은 살이 마르거나 두 가지 형태 있어요. 살이 마르거나 아니면은 형체는 그대로 있는데 속이 비어 있거나 빈 강정처럼.
그렇게 돼 있거나, 그게 이제 토의 그 불급칙이고, 토의 태가지기는 일단은 이렇게 막 비대해져요, 사람이. 비대해지고, 사람 굉장히 좋은데, 소갈머리는 굉장히 좁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토가 비대한 이유는 또 뭐가 있겠어요? 토생금을 못하면 그렇겠죠? 토생금을 못, 그러니까 토생금에서 금생수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빠져나가야 얘가 비대함을 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토가 가운데 있다면 얘가 뚱뚱해졌는데, 얘가 뚱뚱해진 이유는 이렇게 빠져나갈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생금으로만, 토가 강하면 토생금까지는 잘 되겠죠. 그쵸? 근데 금에서 이를테면 멈춰버리고, 아까도 수가 맥을 못 친다 그랬죠. 수가 맥을 못 치니까, 당연히 오행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기에만.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욕심이 그득하겠죠. 욕심이 그득하고, 뭔가 이제 이 결과를 얻는 데만 집중할 것이고, 이 수는 이제 지혜인데, 이 지혜롭지 못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화가 태가한 거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은 왕성하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토가 이제 태가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은, 만물을 이제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의 형상은요, 이제 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찌그러진 형상은 아니에요. 금의 형상은. 왜냐면은 이제 화에서 이렇게 확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생토를 잘 받아서 금으로 수렴이 되는 것들은, 이게 토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토실. 예? 그러니까 토실 작아지는 거지, 쫙 이렇게 찌그러져 마르는 게 금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이 이제 가장 금이 이제 평기를 신평이라고 하는데, 평기일 때는 목생화 잘 받은 화가 화생토가 잘 돼서 토생금까지 잘 돼서 금까지 잘 되는 것을 신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신평이 되는 원리는 또 수얘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뭐 수가 당연히 화를 조절을 잘 해야만이 화가 극렬하지 않아서 화생토도 좀 지나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성장 결실을 맺는 과정이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예, 그것을 이제 신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여기 뭐라고 해요? 만약 목생화의 생장 과정이 부실하면 금의 결실은 당연히 원만히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며, 그러니까 화극금을 받지 않은 금은 투박하고 살벌한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어 역시 원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금이 금을 받지 않는다면 목의 성장, 그러니까 금 속에 생명의 씨앗을 갈무리되지 않고 결실만 맺게 됨으로써 단발성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금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있는데, 목의 조화를 얻지 못하면 금도 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은 어떤 역할이에요? 만물을 이렇게 이게 생기고, 그렇죠? 생기고 뭔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고, 금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수렴하고 오므라들려고 하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므라들려고 하는 기운인데, 만약에 목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치게 오므라들겠죠? 그죠? 지나치게 오므라들면 만물은 어떻게 돼요? 씨앗이 있다면은 껍데기는 이렇게 두터워지고, 그쵸? 껍데기가 이렇게 두터워지고 먹을 건 요만큼밖에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금이 지나친 거거든요? 예? 금이 너무 허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껍데기가 뭐 있는데, 껍데기는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겠죠. 이게 이제 이게 금이 이제 이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목생화로 잘 돼서, 그러니까 화가 또 지나치지 않게 해서는 수의 적절한 견제를 화가 받은 화가 어떻게 적당히 토에 아가 그 중화 평기를 얻어서 금의 결실을 만들어냈을 때 이것만이 이제 올바른 결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가 없다.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투기적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봤을 땐 결실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이때 얻은 결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먹을 수 있거나, 그쵸? 그럴 수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있긴 있지만, 원만한 결실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깨질 때 반드시 뭐 세운이나 이런 데서 목이 오면은, 그때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왜? 원래 얘가 거뒀던 결실은 뭐예요? 수가 허결했기 때문에 목이 치솟으면 화가 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가 세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혁키나 아까 얘기했던 혁키나 돈부가 될 거 아니에요. 태가해버릴 거 아니에요. 화의 태가직이나 토의 태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흩어져 버리나요? 흩어져 버리게 돼요. 오행이 참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오행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건데, 오행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상생상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는 상생상극이 쉬운데, 이렇게 이제 몇 바퀴 돌리게 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게 이제 금극목, 뭐 수극화, 뭐 이렇게만 애워가지고는 절대 사주나 운명이나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오행의 태가 불급치기는 지금 뭔가 오행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그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가 없이 시작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놈 자체가 불안정한 것이고 다시 얘가 강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강해질 때 얘가 강해지면은 얘는 지금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깨지면 수도 없고 금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오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으로 너무 지금 치우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혁키나 발생지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망한다 그랬죠? 혁키직이나 발산, 그러니까 아름답게 망한다 그랬죠? 멋지게 망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멋지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을 이거 지금 얘기가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운 해석할 때. 예? 근데 이제 이거 지금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좀 개념이 어려우셔서 그러는데 눈빛을 보니까 너무 제가 지금 절망스러워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건강도 나빠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행이 일단 치우치게 되면은요. 당연히 일단 이제 운 나빠지는 이제 첫 번째 징조가 이제 일단 뭐 돈이 나간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람이 떠난다. 예? 사람이 떠나거나 돈이 먼저 나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순서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징조로 오게 돼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제 모를 뿐이죠. 그리고 병이 걸리는 원인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사상의 네트워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사상 중에 지금 뭐가 하나가 작동이 안 됐을 때 꼭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를테면 어떤 사상에 예를 들면 아까 태가가 되면은 돈은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돈은 자기가 다 주워 담으려고 그러고 쓸어 모으려고 그러는데 돈은 벌겠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두둑하니 이렇게 속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땐 괜찮아.